자,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 바로 이 기업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HTS, 예, 그 번호니까요. 예, 키모 증권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함께 했던 내용인데요. 그 황금 ST 그 기업 분석을 좀 하다가 지난 시간에 방송의 끝을 부여잡고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옮겨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지금 주주 현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주주 현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김종현 외 사인 그래서 54.12%, 그리고 황금 ST 자사주 0.01, 이게 이제 합산돼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요. 요게 지금 54.12.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최대 주주 구분 현황이에요. 이 지분율 자체가요. 이게 이제 다 이제 총 합계가 여기 나오겠죠. 이 자체가 20%, 제가 여기다 쓸게요. 20% 이하가 되면, 20% 이하가 되면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물론 이제 우량주도 하시겠지만 뭐 테마주든 급등주든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이제 주주 구분 주주 현황인데, 요게 총 지분율 합산을 봤을 때 이게 20% 이하가 되면 그거는 참 몹쓸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20% 이하는 정말 조심하자. 그리고요. 또 어떤 화면이었죠?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그랬는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매출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매출액이 다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가 들어가면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또 판관비, 판매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을 이렇게 이제 산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색이냐는 거죠. 색을 구분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검정색이냐 아니면 빨간색이냐, 예, 요거만 우리가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검정색은 우리가 다른 말로 흑자라고 얘기하고요. 빨간색은 붉을 적자에서 적자. 적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늘상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 적자라고. 그런데 가끔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해요. 이제 소위 이제 증권 관련 이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뭐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이 뭐 어느 정도 뭐 몇 %가 예,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지난 직전 직전 분기보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그 비싼 종목은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흑자냐 적자냐, 즉, 검정 글씨냐 빨간 글씨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흑자. 그러니까 직전 연도보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검정색이어야 된다. 이거를 흑자라 한다 그랬습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거니까.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그렇죠? 자, 제가 여기도 한번 중요하니까요.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자, 여기서 율이라는 것은 이제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부채 비율을 여기 지금요, 이 종목은요, 부채 비율이 66%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유보율은요, 무려 27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채 비율 자체가 150% 이하여야 된다. 150%. 이게요, IMF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부채 비율이요, 800%, 막 1500%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주들이 그랬어요. 뭐 내 돈 갖고 사업하냐고, 뭐 사업이라는 거는 남의 돈 갖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큰 박살이 났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겪었던 IMF였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막 빵빵 나다빠지고 그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막 금모으기를 하고요. 예,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만에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3년 만에 우리가 IMF의 빚을 갚는
정말 대동단결을 보여주셨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그죠? 다시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아주 마음을 가지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단결을 할까요? 지금은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자, 150% 이하, 그때 이하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부터 150% 이상이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 자체도요, 불과 한 7년 전만 하더라도요, 기준이 한 2000%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몇 퍼센트? 1000% 이상만 되면 된다. 1000% 이상만 된다. 이거는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테마주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급등주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검정색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도요, 일단 평균 150% 이하에, 그리고 유보율이 1000% 이상이 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요, 유보율이 나는 800%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좀 더 낮아야 되겠죠. 이 기준이 약간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으나 이거를 좀 이 기준을요, 벗어나 버리면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0개, 17개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아보셨다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잘 체크했다가 어쨌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요, 바로 스냅샷인데요, 그죠? 예, 스냅샷을 보고 있었죠? 여기 이제 스냅샷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스냅샷, 디스크로저, 기업 개혁, 컨센서스, 재무제표, 지분 분석, 재무 비율, 업종 분석, 투자 지표, 금감원 공식, 경쟁사 비교, IR 정보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하니까요, 우리가 알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스냅샷에서, 그죠?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BPS, PBR 이런 거를 이제 스냅샷에서 보는 거고, 바로 이 세 번째 칸,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는데, 이 바뀐 화면을 스크롤바를 좀 잠깐 밑으로 내리면요. 요게 지금 뭐라고 표시가 되냐면, 안정성 지표라고 표시가 됩니다. 안정성 지표.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FN 가이드에서 이걸 제공하는데요. 예전에는 부채 비율 이 색상이 막대 그래프 색상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그래서 부채 비율을 우리가 보기에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채 비율 색깔을요. 이렇게 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색깔을 좀 비스름하게 해놔서요. 참 보기가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동 비율은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 얘는 현금이니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현금이 돈이 되는 거고. 자, 이 막대 그래프 부채 비율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예, 빚이 되는 거죠. 그죠? 빚. 자, 빚. 자, 참 한국어 좀 어려워요. 세 가지가 있죠. 빚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예, 치읓, 빚이 있죠. 그죠? 이거는 머리를 빚는 도구고요. 이거는 뭐 불빛, 햇빛 이런 거죠. 그죠? 자, 가운데 이 빚이 문제입니다. 지읒. 참 이거 문제예요. 그죠? 자, 지읒. 이게 가장 문제, 빚.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됐든, 집이 됐든, 이제 집을 우리가 가게라고 그러죠? 예, 가게가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그 회사는 항상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죠?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갑자기 아이가 급하게 아프다든가 해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어떤 유보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왜 이게 지금 기업에서는 중요하냐면요. 특히 상장된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자본금 200억짜리가 3억짜리 어음을 갚지 못해서 부도나는 경우를요. 또 부도가 나면은 그 회사는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꼭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동비율은 현금입니다. 현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빚이 되는 거죠. 빚. 그래서 현금이 빚보다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밥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고추장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비빔밥을 먹는데 밥과 고추장 비율이 고추장이 밥보다 많으면요. 그거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이 지금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 세상에 부채 비율이요. 이 유동비율보다 많다라고 그러면요. 이 회사는 언제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안정성 지표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도 퍼센트인데요. 옆에 써 있죠. 200%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하시고요. 200%입니다. 200%가 적정 수준이다. 뭐가? 그렇죠? 예. 유동 비율이요. 200%까지는 막대 그래프가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되도록이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로 계산했을 때 예, 부채 비율이 이 비율보다 3분의 1 정도, 그렇죠? 이 비율보다 예, 세 등분 정도는 더 많아야 이 회사가 안정적이고 이 적정 수준은 200%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요.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이게 막 800%, 크게는 1600%까지 올라온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매출액 괜찮고 영업이익 괜찮고 BPS 대비 지금 뭐 가격이 괜찮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 거는 좀 중기 투자로 가셔도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든 급등주든 간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은요.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고 주식을 함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내가 소위 이제 땡 잡주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 그 정도는 몸에 배에 있어야 내가 어떤 종목을 이상한 종목을 하고 3년간 그렇죠. 영업이익이 적자 회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비중을 실는다든가 아니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빨리 어떤 대처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들은 다 날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요. 반복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이데일리 TV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거 BPS인데요. BPS는 다른 말로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청산가치라고 그래요. 청산가치. 자,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커피 전문점. 자,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얼마가 들어갔냐면요. 5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자,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5억이 들어갔어요. 사실 5억 더 들어가죠. 왜냐면 5억 중에서 이제 가게 보증금이 이제 목 좋은 데 해야 되니까 한 2억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월세는 뭐 200, 300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비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부대 비용 들어가죠. 그렇죠? 뭐 재료비 들어가고 그래서 5억 정도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요즘 이제 커피 전문점을 보면요.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게 속설인지 낭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월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일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커피 전문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대요. 금융위기 2008년 일어나기 이전에 월가에 건물에 하나씩 커피 전문점이 막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특히나 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을까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또 금융위기가 왔죠. 뭐 속설인지 낭설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보니까요. 커피 전문점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점심시간에 이제 한 6,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고 회사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그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동전 200원, 300원 내고 믹스커피를 이제 한 잔씩 해서 이제 같이 동료들과 이제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커피 믹스 자동 판매하는 그런 커피도 많이 드시겠지만 요즘은요.
점심은 김밥 전문점에 가서 1,500원짜리 김밥 하나 먹고요. 4,500원, 4,800원 주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요. BPS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내가 차린 그 통에 내 가게 그 통에 커피 전문점이 무려 몇 개냐면 50개입니다. 내 가게를 위시로 앞뒤로 그죠? 옆으로 그 통에 50개가 되는데 웃긴 거는 자, 새로 어떤 커피 전문점이 싫어합니다. 신문에도 나왔던 기사예요. 커피 전문점을 차렸는데 옆에 가게에서 커피 전문점이 새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랜카드가 딱 붙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커피 1,000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 시간에 이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고요. 그 커피 전문점에 줄을 서는 겁니다. 왜? 1,000원이니까. 이쪽은 4,500원이고. 그러면 내가 커피 전문점 차려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가게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더니요. 바로 거기서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새 블록 옆에 또 그죠? 새 건물 옆에 세 번째 건물 옆에 커피 전문점이 또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요. 일주일간 무료 공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이 또 막 쭉 섭니다. 막 100m씩. 그렇죠? 이게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가 못 해먹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커피 전문점을 차려서 월세는 200, 300씩 내는데 나 못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뭐가? 나는 시설비도 필요 없고 권리금도 필요 없으니까 나 이거 원상복구해서 나 나가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왜냐하면 그냥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 내고 원상 복구하고 기존에 이제 차렸던 이제 어떤 커피 뽑는 기계나 이런 건 중고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5억을 들였던 커피 전문점이 내가 다 정리하고 났더니 2억 3천만 원이 됐더라. 2억 3천만 원이 됐더라. 이해 가시죠? 이거를 청산 가치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BPS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는 뭐냐면은 청산 가치인데 자, 5억 들였는데 2억 3천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요. 특히 상장회사니까 당연히 주식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발행된 주식수를요, 나누는 겁니다. 이 청산 가치를 나눠서 한 주당 얼마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요? 얘는요, 14,15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청산 가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가격 대비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가장 좋은 거는 이 가격보다 가격이 싸게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된다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1배 수준 14,000원에 거래되든가 예를 들어 7,000원에 거래된다고 그러면요. 정말 좋겠죠. 제가 앞서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BPS가 120만 원대였는데 260만 원대 갔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액면 분할을 한 겁니다. 쉽게 하면 2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튀긴 거죠.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가격은요, 항상 BPS 기준으로요,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해요. 어떤 종목이든 잘 보세요. BPS 대비 가격에 대개 2.5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0배로 따지면 그죠? 1배 기준으로 0.5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게 이게 신흥국의 사이클이에요. 일단 선진국 사이클은 아무래도 더 크겠죠. 그죠? 2.5배가 바닥이고 그 바닥에서 다시 2.5배를 쳐주면 만원 기준으로 62,500원 내지 7만 원 되는 거죠. 가끔 우리가 제약주든 바이오주든 그렇죠. 가끔 이제 주도주가 있잖아요. 주도주들 보면 그냥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게임주라든가 그리고 또 엔터주들 보면요. 그 회사 청산 가치 대비 대개 7배씩 올라갔어요. 그거는 외국계 실제적인 아주 알토란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요.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사실 BPS 대비 여기 이제
PBR까지는 아실 건 없는데요.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6배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기 좋은 거죠. 아시겠죠?